안녕하세요. 이상원의 택시 정보 미카엘 택시 미카엘입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공정위로부터 271억 원이라는 가징금 받은 것에 대해서 항소를 하였고, 그 항소 결과가 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정위로부터 271억 원 가징금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취소가 되었는데요. 공정위는 이것을 상대로 다시 상고를 할지 말지 고민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으로는 상고를 포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공정위로부터 271억 원 가징금 취소를 해달라는 항소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2심 원고 승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또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는 공정위가 151억 원 가징금을 또 부과를 했는데요. 타사 가맹택시에 대한 호출 제한, 차단을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심을 지금 현재 또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타다도 카카오 모빌리티 상대로 100억 원대 손해배상을 지금 현재 소송 중입니다. 호출 차단으로 인한 영업 손실인데요. 이것은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법은 지난 22일 판결에서 시정명령과 가징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하여 고법은 지난 22일 판결에서 시정명령과 가징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하여 이들 행위 모두가 현격한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가맹기사는 카모 브랜드를 택시에 부착한 채 목적지 미표시 및 강제 배차 방식으로 승객을 배정받아 운행하는 반면, 비가맹 택시는 목적지가 표시된 승객 호출을 받으면 수락 여부를 결정해 운행하기 때문에 동등한 거래 상대라 볼 수 없다며 카카오의 주장을 인용했다. AI 우선 배차와 관련해서도 배차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개선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 그런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맹기사의 경우 배차를 거부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가 있어 수락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비가맹기사 역시 콜 선택에 따라 수락률을 높일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가맹기사에게 다소 유리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현저하다거나 차별 취급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카모 관계자는 법원이 AI 배차의 정당성을 인정한 부분을 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승객 입장에서 배차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고 그러한 순기능을 법원에서 판단해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 결국 카카오는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주기를 하지 않았다. 시스템상으로 카카오 가맹택시가 유리한 점은 있지만, 일단 카카오 배차 시스템은 수락률에 의해서 배차가 되기 때문에 일반 택시들도 만약 올수락을 하게 되면 가맹택시 못지않게 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선 배차를 이 수락률 40% 이상 되는 택시들에게 우선 배차를 하였다면, 그것을 다시 시스템을 바꿔서 좀 올렸습니다. 그것을 50%로 올렸는데요. 그것을 지금 현행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4월 당시 기준은 전일 또는 주평균 배차 수락률 40% 이상,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이 기사 만나지 않기 1회 미만,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평점 1점 횟수 1회 미만, 전일 또는 주평균 운행 완료 건수가 해당 사업 구역 내 기사당 평균 운행 건수 이상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됐다. AI 우선 배차 대상이 없거나 대상자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 ETA 순으로 순차적으로 콜카드를 발송했다. 이어 카모는 같은 해 8월 말 배차 수락률을 필수 조건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고, 현재까지 AI 우선 배차가 포함된 배차 로직을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결국 비가맹 택시가 콜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일단 올수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올수락을 해야 되고, 승객이 내리면서 평점을 줄 때 1점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간 데이터가
1점을 주면 안 되고요. 또 이 기사 다시 만나지 않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락률, 올수락이 돼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 지역, 내 지역에서 택시기사들의 평균 건수, 수락 건수가 만약에 평균이 뭐 한 20건 낸다. 그러면 그 평균 건수의 그 이상을 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콜도 많이 수행해야 되고 올수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ETA는 무엇일까요? ETA는 승객과 택시 간에 가장 가까이,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택시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수락률에 의해서 먼저 배차가 되고 그래도 그 택시가 없다. 수락률 높은 택시, 여기에 만족하는 택시가 없을 경우에 승객과 가장 가까이 있는 택시, 그러니까 근거리 배차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빠른 배차를 위해 인공지능 AI 추천 배차 방식을 적용하여 배차 수락률이 50% 이상 기사들에게 우선 콜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법원은 이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한 배차 행위를 포함해 가맹택시 우선 배차 행위 모두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2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5월 25일입니다. 카모의 공정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2020년 4월 중순 배차 수락률이 가장 높은 기사에게 우선적으로 배차는 AI를 도입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공정위가 카카오 모빌리티에 271억 원이라는 가징금을 부과했을 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금액을 따지고 지금 계속 전 국민이 카카오 콜 몰아주기, 그러니까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주기, 불공정 배차를 한다고 해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됐죠. 그리고 또 가징금도 부과해야 되고, 그래서 이 유궁선 대표, 카카오 모빌리티 유궁선 대표와 임원진들이, 운영진들이 모여 회의를 한 결과 차라리 가맹택시를 계속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논란의 중심인 일반 택시, 일반 호출건에 대해서 취소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또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2월 달에 카카오 모빌리티 일반 택시 호출 폐지를 검토했다. 카카오티 점유율이 약재인가? 이런 또 주제에 또 기사가 났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일반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 폐지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류공선 대표이사와 경영진이 모인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택시 호출 서비스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타입 3 중개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철수 방안이 거론된 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승객 호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 그 다음에 가맹 사업자가 중개 사업을 공정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혹이 지속 발생하자 중개 사업 철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풀이 된다.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일반 택시 중개콜 폐지할 경우 카카오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택시들이 호출을 받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가맹점에 가입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고요. 반면 호출이 끊긴 일반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 택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한 경쟁 사업장으로도 이동하며 타 플랫폼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다라며 기사가 났는데요. 정말 일반 호출, 일반 중개콜 호출이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일단 우리 비가맹 택시는 호출 못 받는 것은 당연지사이고요. 가맹 택시들에게만 콜이 가겠죠. 그렇다면은 일반 택시들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 가맹 택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가맹 택시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차명 택시, 택시 4개 단체가 카카오 모빌리티에게
뭐 상생을 요구하면서 이 지역 수수료를 낮춰달라. 그래서 결국 만들어온 것이 지역 참여형 택시인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맹 택시가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신청 대기 중인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하다못해 이 카카오를 겨냥해서 카카오의 점유력을 좀 낮춰야겠다. 그래서 국민 앱으로 만들겠다. 공공 앱으로 만들겠다 하던 반반택시,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마저 결국은 카카오에 굴복하고 카카오에 한 20여 건의 또 투자를 받고 결국은 카카오 가맹본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로택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투로택시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기존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택시 업계를 배반하고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은 그 사업하던 사업자가 사업이 안 돼서 투자를 받고 다른 사업을 진출하는 것은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코나투스, 반반택시, 이 코나투스가 이 렌트카 택시와 또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투루택시, 카카오 가맹 택시에서는 지역 참여형 택시에서는 투루택시에 가입하시는 것을 고려하라. 하지 마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카카오 모빌리티가 일반 호출권을 폐지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모든 택시들이 다 가맹 택시로 간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 비가맹 택시, 일반 택시들이 카카오 가맹 택시가 아닌 우버라든가 다른 플랫폼 가맹 택시를 또 갈 수 있으니 그런 여건이 되니까 훨씬 더 낫지 않겠냐고 하는데 사실상은 그것은 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다 카카오의 가맹 네모 택시라든가 아니면 지역 참여형 택시 쪽으로 다 이동할 것으로 보여지고 비가맹 택시들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 이 사진 보이십니까? 티머니 모빌리티입니다. 티머니 모빌리티인데요. 예전에 그냥 티머니였습니다. 온다콜이라든가 버스 예약, 아니면은 공유자전거, 아니면은 킥보드, 이런 쪽의 사업이었었는데, 이 티머니가 티머니 모빌리티로 새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티머니가 카카오 모빌리티와 협약해 모빌리티 플랫폼 펜테크 사업을 담당하는 새 회사인 티머니 모빌리티를 출범한다고, 이게 4월자 신문 기사이거든요. 4월 1일 밝혔다. 티머니 모빌리티는 티머니에서 모빌리티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신설한 법인으로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분 19.99%를 투자했고요. 티머니 모빌리티는 대중교통부터 택시, 버스 등 통합 이동 서비스인 티머니고와 함께 택시 결제, 정산 서비스, 고속 시외버스 예매 등 사업을 맡았습니다. 지분을 투자한 카카오 모빌리티는 티머니 모빌리티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교통 및 공익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고요.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계한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이나 신규 서비스 발굴에도 협력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티머니 모빌리티가 1일 공식 출범하면서 티머니가 담당하던 고속버스, 시외버스 예매 및 따릉이, 택시 등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가 티머니 모빌리티로 이전되고 이에 따라 티머니고, 티머니의 고속 시내버스, 티머니 온다 등 서비스 이용 약관 변경 작업을 마쳤다. 1일부터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이전과 개정된 서비스 이용 약관이 시행된다. 티머니가 기존에 운영 중인 대중교통 플랫폼 티머니고 웹을 중심으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티머니고는 고속 시외버스 및 SRT 예매, 티머니 온다 택시 호출, 따릉이, 타슈 등 공공자전거, 킥보드 대여 등 여러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티머니 모빌리티와 그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가요, 전략적 제휴 투자 유치를 통해 새로운 성장 모던템을 확보한다는 목표이고요. 카카오TV 운영사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분 투자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국내 모빌리티 업계를 지원하는 데 주력하,
그 다음에 이 회사에 대한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은 20%에서 한 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19.9%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티머니 모빌리티는 일상의 이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모빌리티 핀테크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카오 모빌리티는요, 아주 빠르게 택시 업계를 더더욱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 앱으로 출발하고 공공 앱으로 발전을 시키려던 코나투스의 반반 택시마저 접수를 해버렸죠. 20억 원이라는 투자를 해서 결국은 코나투스도 카카오의 가맹본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티머니사의 또 온다콜도 있죠. 이 온다콜도 지금 뭐 지방에서는 그다지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저희 고양시에서도 온다콜이 그다지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만 서울에서나 인천에서나 이렇게 대도시에서는 그래도 좀 콜이 떨어지는 편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가 이 온다도 결국은 조금씩 먹기 시작한 거죠. 잠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19.99%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일반 호출을 만약에 폐지하고 포기했을 경우에 가맹 택시만 계속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일반 콜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배차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콜 배차 시스템입니다. 승객이 호출을 하면 가맹 택시건 비가맹 택시건 간에 콜카드를 지금 현재는 이렇게 모든 택시에게 콜카드를 뿌려지는 상태인데요. 물론 수락률에 의해서 수락률 좋은 택시에게 콜카드를 발송하게 되지만 일단 거리낌 없이 뭐 가맹 택시나 비가맹 택시에게 뿌려진다는 겁니다. 물론 콜은 가맹 택시에게 배차가 되지만 콜카드가 뿌려지지만 일반 호출권에 대해서는 가맹 택시와 그 다음에 비가맹 택시, 일반 택시에게도 콜카드가 발송이 됩니다. 이렇게 승객이 호출을 했을 때는요, 현재는 지금 왼쪽에 있는 가맹 택시, 가운데 있는 비가맹 택시, 우측에 있는 타가맹 택시입니다. 그래서 비가맹 택시와 타가맹 택시는 일반 택시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가맹에 가입한 택시는 가맹 택시입니다. 승객이 호출했을 때는요, 이 수락률 높은 택시 기사에게 또 여기 배차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반 호출을 포기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일반 호출권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승객은 일반 호출을 부르지 못하죠. 그러면 가맹 콜만 부를 수 있게 될 겁니다. 현재는 일반 콜, 그 다음에 블루 파트너스라고 해서 이 가맹 택시들 간에서도 또 경쟁이 이루어지긴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없어진다면은 그냥 블루 파트너스라고 그냥 한 가지만 계속 또 생길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나중에는 카카오 티블루, 네모 택시, 그 다음에 캐시, 그 다음에 헤이웨이, 이런 식으로 각 가맹 택시의 지역형 차명 택시처럼 이름이 쭉쭉쭉쭉 나열돼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만, 어쨌거나 만약에 중개콜을 일반 호출 중개콜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가맹 택시만 또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카카오 모빌리티가 티머니 모빌리티에 이렇게 투자를 했고, 결국은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까는 만약에 중개콜, 일반 콜을 포기를 한다면은 그럼 일반 콜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죠. 가맹 택시가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일반 콜을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에서는 이 콜 몰아주기, 불공정 배차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논란이 되어 있는 이 이야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가맹 콜만 계속 유지를 하게 되고, 이 중개콜, 일반 호출권에 관해서는
이 티머니 모빌리티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님이 직접 온다콜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변할 겁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중개콜을 포기했을 때의 배차 시스템을 예상해 보는 건데요. 일단 승객이 카카오 모빌리티 쪽에다 일단 콜을 부르죠. 호출을 불렀을 때 여기서 비가맹 콜은요, 모빌리티가 티머니 모빌리티로 콜을 넘기고, 그리고 티머니 모빌리티 측에서 일반 택시들에게 호출을 뿌리는 겁니다. 이때 일반 택시들은 계속 카카오 모빌리티의 배차 시스템인 AI를 이용한 수락률이냐, 아니면은 먼저 빨리 받은 사람이 임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거리 배차이거나 아니면 혹 빨리 누른 사람, 선착순으로 배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 택시만 계속 운영을 하고요. 앞으로는 계속 가맹 택시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비가맹의 숫자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요. 또한 가맹 택시가 없는 지역들도 앞으로는 또 가맹 택시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가맹 택시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일반 호출권에 대해서 포기한 것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티머니 쪽에 넘기고, 티머니에서 콜을 뿌려주는 그러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다콜처럼 말이죠. 그래서 일반 택시들은, 비가맹 택시들은 카카오 콜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온다콜을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온다콜을 수행하면서, 온다콜은 현재 수락률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배차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승객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택시 중에 가장 빨리 먼저 누른 사람, 온다콜 했을 때 먼저 빨리 누르는 사람에게 임자가 되는 겁니다. 근거리 배차, 또 아니면은 순차적으로, 아니면 선착순이겠죠. 빨리 받은 사람이, 빨리 누른 사람이 임자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카카오 일반 택시가 없어지고 가맹 택시로만 운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가맹 택시냐 비가맹 택시냐가 아니라 또 일반 택시로 갔다가도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콜이 일반 호출 건수가 결국은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현재는 사실 가맹 콜보다 일반 콜이 더 많은 추세입니다. 가맹 콜은 호출비가 있고 일반 콜은 호출비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가맹 콜들도 만약에 호출비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승객들은 가맹 콜을 부르겠죠. 왜? 거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가맹 콜이 점차적으로 더 발전해 가고, 그 다음에 비가맹 택시들은 점점점 사라진다. 결국은. 그리고 우버라든가 온다라든가 다른 또 지역의 플랫폼 콜들도 결국은 점점 사장되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적으로는 비가맹 택시들도 올수락 하시는 분들은 가맹 택시와 못지않게 현재 콜을 받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현재 올수락을 하고 있다가 좀 포기하고 근거리에서 울리는 콜들만 수행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그 콜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콜의 질마저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가맹 택시를 가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비가맹 택시를 고수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상원의 택시 정보,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로 가득한 창가를 지나며
미카엘 택시 사랑이 깃든 곳에 구독과 좋아요는 나의 힘이 되리 하루의 끝에서 다시 웃길 바라며 내일도 함께 할 이야기가 있기를